안녕하세요. 혹시 제 동영상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네, 그 동영상대로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이혁중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만나 네.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뭐 궁금하거나 앞으로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뭐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종사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 산업군이 한 어떠한 정도가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뭐 한국 회사라고 해서 업종이 산업이 막 정말 정해져 있다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말 네. 그대로 서비스업부터 제조업 그리고 뭐 컴퓨터 IT 그리고 여기 공기업 쪽도 한국 분들 정말 많이 나와 계시고 산업은 한국에 있는 산업이 인도네시아에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음. 지금 외대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외대 선배님들이 네. 거의 모든 산업에 거의 그냥 과장 안에서 거의 30에서 40%는 외대 선배들이 정말 많이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회사에도 저희 많고 외대를 나오신 분들이 그리고 대학 동문회 그런 쪽을 보더라도 외대 모임이 가장 활성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음, 선후배끼리 이끌어주고 이런 것도 가장 많은 부분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외국어를 공부하신 게 더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학부 다니면서 뭐 군대에서도 그렇고 방학 때 뭐 무역 영어나 뭐 국제 무역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따 음, 놨어요. 네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사실 다양하게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네. 쪼끔 더 제가 외국어를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외국어 능력을 사용하는 어떤 업무가 가장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 그런 유통이나 물류업 쪽에 종사를 하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는 그 루트? 어떤 통로는 어떻게 될까요? 수업을 하는 통로는 저도 이제 월드잡 사이트를 가봤지만 거기에도 되게 공고가 많이 뜨고요. 음. 그리고 인도 앱, 인도 앱이나 네네네. 네, 인도 앱이나 사람인에도 인도네시아 뽑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아. 인도네시아가 약간 조금 남들이 밖에서 보기에는 약간 서로 커뮤니티가 되게 잘 돼 있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 공고가 안 뜨더라도 주변에서 가끔 예전에 일을 하다가 만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아는 뭐 선배, 후배 뭐 통해서 카톡방이나 이런 데도 계속 공고가 올라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아. 계시다 보니까 말 네. 그대로 그쪽 월드잡 사이트나 아니면 인도의 위쪽에서 보시고 지원을 하는 루트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근데 나중에 취업을 만약에 하시게 돼서 여기 오시면 더 많은 그런 루트는 정보는 되게 많이 생길 거니까 그런 데는 크게 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한국 회사들이 인도네시아 나와서 지금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 인도네시아 로컬 시장을 뚫으려고 온 기업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제조하고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여기 네. 동남아다 보니까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제조업을 하고 전 세계로 수출을 하는 거의 다 그런 회사가 되게 많고 네. 그리고 그런 수출을 하다 보면 이제 무역 그쪽을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공장 내에서 이제 물류팀도 있지만 사실 그 수출입을 도와주는 포워딩이라든지 이런 무역 회사가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런 쪽도 정말 취업 시장이 되게 활발한 산업 중에 하나고, 예, 그래서 그런 루트는 항상 저희도 이제 뭐 인터넷 가서 항상 사이트를 많이 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취업 사이트에 항상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혹시 우리나라 회사들과 좀 많이 다른 뭐 분위기나 혹은 음, 업무나 어떤 스타일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음, 사실 한국 분들이 많은 회사다 보니까, 네, 다른 분위기는 크게 느끼는 건 이제 직원들이 거의 다 현지인이라는 거랑, 네네. 네, 근데 물론 한국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분명히 여기도 존재를 해요. 생각하시는 아. 단점도 분명히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나이대가 정말 뭐 다양하다 보니까 그 어디 사회를 가나 군대도 다녀오셨다
있고 하는데 군대를 가더라도 정말 한 명 한 명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나랑 맞는 그쵸.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뭐 한국이랑 인도네시아의 정말 뚜렷한 차이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근데 한국 분들이 많이 없는 회사를 가더라도, 네, 사실 일을 하게 되면 한국 한국 분들 상대로 하는 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어, 인도네시아에 있는 회사에서 한국 사람을 뽑는다는 이유 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뽑는 건데, 네네. 사실 뭐 여기서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현지인만 상대한다 아니면 중국 사람 상대한다면 그쪽의 사람들을 뽑겠지만 저희를 뽑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할 거고, 거기에 니즈를 충족을 하려면 한국 분들을 상대로 네, 업무량이 많을 거고 아니면 한국 회사를 상대로 업무량이 많을 거고 해서 한국에서 회사 분위기와는 되게 뭐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인도네시아에 가게 된다면 네, 신입으로 가게 되는 건데 제가 몇 개 좀 리서치를 해본 결과 음, 신입도 뽑는 음, 회사들이 물론 있지만 음, 약간 경력직 왜냐면 약간 매니저급을 많이 주요적으로 뽑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물론 신입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곳도 있겠죠? 제가 지금 86년생이고 취업을 준비했을 때는 이제 뭐 연수가 많이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뭐 한 아 24, 25 항상 뭐 유튜브 보면 얘기하잖아요. 뭐 경력직만 원하면 나는 어디 가서 경력을 쌓으라는 거냐 막 이런 네. 것도 있고 사실 거기에 이제 뭐 3년 차 이상 우대 뭐 매니저급 우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바로 전 회사에서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국 분들 채용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쪽 회사 같은 아 경우는 한국 분들이 한 60명 정도 계셨던 큰 회사라. 네네네. 근데 그쪽에서 이제 뭐 필요한 부서에서 이제 인사 요청이 오면은 제가 이력서를 받아서 전달하게 되면 사실 뭐 딱 거기서 써놓는 거 기준은 뭐 3년 차 이상 아니면은 뭐 과장급 이렇게 적어 놓는데 사실 이력서를 보다가도 이분 이력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사실 신입분들도 이렇게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채용이 되는 경우도 어. 많고, 네. 왜냐하면 뭐 지금 저희 회사도 인턴을 뽑아서 신입사원을 뽑았지만 그 신입사원들이 1년이 되기 전에 각자의 부서에서 부서장 역할을 지금 할 정도로 회사에서는 신임을 보내주고 있고요. 네, 네. 사실 부서장을 하려면은 보통 인도네시아에서 한 적어도 3년 차, 5년 차 그리고 문화도 잘 알고 회사에서 정말 원하는 요구 사항을 맞출 정도의 인재를 필요했던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그런 제한 없이 경력 제한 없이 사람을 뽑아서 음,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그 직원들의 퍼포먼스가 좋아갖고 전부 다 이제 그 정규직 전환을 전부 다 시켰고 거기서 네, 회사에서도 바로 부서장 역할을 맡기면서도 저희 뭐 법인장님이라든지 뭐 모든 분들이 뭐 아무 말 없으실 정도로 일을 다 잘하고 있거든요. 어. 네. 근데 사실 회사에서 경력 중요하죠. 근데 경력 중요한데 그 가지고 있는 그 본인의 뭐랄까 그 지금 뭐 공부하는 거 그리고 언어 그런 게 모여지면 아마 그쪽도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멘토님께서 그 인턴 얘기해 주신 거 조금 네, 궁금해서 제가 네, 근데 인도 웹이나 이런 데 보면 인턴은 없더라고요, 거의. 모집 그런 네, 공고들이. 맞아요. 네. 혹시 인턴과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 그 있는 한국 기업의 인턴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고용되고 또 음, 모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턴 제도를 뭐 제가 생각할 때 뭐 공고에 인턴을 뽑는다 이런 건 아니고 네. 만약에 뽑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인턴 기간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는 의미를 부여하면 아. 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멘토님 보시기에 제가 네, 현재까지 뭐 준비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준비로는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네, 무역이나 물류 관련 자격증 등을 따왔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산업군도 인도네시아에서 취업하기에 충분히 어떤 메리트가 있고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메리트 완전 크죠.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기업들이 많으니까 네네네. 인도네시아에서 말 그대로 여기 시장 목표로 오는 데보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수출한다는 거는 수입을 진행을 해서 여기서 뭐 서비스를 가공한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제조한다든가 해서 수출을 보내야 되는데 무역 사무를 땄다는 거는 아마 면접에서 되게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유학생들 그 모임을 좀 만들어서 주말마다 걔네들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뭐 투어도 하고 이런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물론 인도네시아 가면 당연히 인도네시아어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플러스가 되겠지만 한국 기업에서도 동일하게 인도네시아어 할 수 있는 게 큰 플러스가 될까요? 엄청난 플러스죠. 만약에 한국 회사를 오게 되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한국 분들도 계시지만 90% 이상이 인도네시아 직원들이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 중국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국어를 여기 총무에 계시는 분은 중국어로 통역을 하고 그걸 전달해주고 그리고 말 그대로 구매팀을 가게 되면은 전 세계 뭐 유럽부터 뭐 프랑스, 미국, 캐나다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언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도 잘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 중국어 여기 중국 그러니까 언어를 어디 나라나 배워놓으면요 무조건 쓰일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인도네시아 그 인도앱 이런 데 보면 네. 품질 관리라는 네. 잡 타이틀로 되게 많이 이제 채용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솔직히 품질 관리라는 게 조금 흔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뭐 그 사람인 이런 데서 공고 사이트에서 보면 혹시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그 말하는 어떤 품질 관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업무를 혹시 하는 걸까요? 품질 관리 업무가 웬만한 제조 공장에는 품질 관리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바이어가 원하는 스펙에 바이어가 원하는 규격 그리고 바이어가 원하는 그 색감에 정말 말 그대로 옷을 하나를 비교하면은 이 단추에 대한 이 그 조임새부터 색깔, 원단의 수축성 이것까지도 해서 만약에 샘플을 봤을 때 이 품질이 바이어가 원하는 거에 합격하냐 못하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정말 뭐 몇천 명이 이렇게 모여서 생산을 했는데 품질에서 만약에 바이어를 떨어지면 수출을 해서 그 무역사무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 물건이 도착을 해서라도 클레임을 다 맞았고 회사에 모든 손실이 올 수도 있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왜 한국 사람을 되게 많이 원하냐면 품질 관리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자기가 맡은 일 책임감 그런 데서는 자기가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하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안 흔들리고 여기에서는 이건 페일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데서 딱딱 정확하게 기준을 내려줄 수 있는데 내 생각이 다른 현지 직원들은 거기에 무지겨갖고 아 이거 페일인데 아 한국 사람이 저렇게 얘기해서 저거 패스 시켜야 돼 이러고 패스 나면 회사는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 쪽에서는 그런 또 품질 쪽에서 공부할 때 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품질 쪽 보면은 중요한 것도 많고 바이어에 대한 아우디부터 요구사항 그리고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소에 이거 품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입고 검사부터 출고 그리고 생산 중간 검사부터 되게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지식도 되게 많아야 될 거고 그리고 남한테 안 흔들리는 자기 책임감을 갖고 정말 확신하게 이게 패스냐 페일이냐 이거는 진행하냐 못하냐 이거를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해서 제가 한국 사람을 많이 뽑는 것 같아요. 왠지. 네, 뵈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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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